강기정 전 수석이 정말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강 전 수석은 안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돈 전달책이라고 주장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는 그 이모 대표를 청와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왜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이후에 강 전 수석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라는 게 야당에서는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최근 이 이모 대표의 출입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오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돈 전달책이라는 이모 씨의 출입 기록 제출 거부. 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전달책으로 지목한 인물은 라임 로비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청와대 출입 여부 확인 위해 출입 기록 및 관련 CCTV를 최근 검찰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요,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왜 확인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건 말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를 안 한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미뤄봤을 때 검찰이 진짜 달라고는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는 건데, 과연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게 공개가 안 될 사항인지, 검찰에 제출이 안 될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오셨잖아요, 정혁준 변호사님. 청와대가 검찰에게 자, 그 돈 전달책이라는 이모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CCTV 제출을 보도대로 정말로 거부했다면 그 명분이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일단은 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저 같은 민간인이 굉장히 이제 행정부처나 무슨 공공기관에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개인이 아니고 저 같은 개인이 아니고 그 무슨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무슨 정부기관이 다른 정부기관한테 굳이 뭐 그냥 업무 협조만 해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더 그 이상한 것은 검찰이 달라고 그러면은 안 줄 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만약에 그 거부를 당하면 검찰은 뭐가 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주지 않는 경우는 제가 사실 상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기밀 사항은 안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뭐 국가안보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안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단서가 붙어 있냐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는 그것이 그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때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예. 지금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 사안인 그런 굉장히 공공성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설령 개인의 그 비밀이, 사생활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요구한 것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출입 기록인데,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강 전 수석이 뭐 만난 사실이 있다. 그것도 일요일 날 그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보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출입 기록 자체는 인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관련 CCTV인데 그냥 주면은 뭐 이런 게 있었구나, 뭐 만났구나, 좀 잘 해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CCTV를 안 준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럼 그 CCTV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이런 의혹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쓸데없는 왜 안 주지 CCTV를? 네네. 그런 의혹을 갖다가 그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예.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하듯이 공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 출입 기록과 CCTV를 검찰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검찰에게만 전해달라는 건데 정말로 지금 청와대 대변인 말했던 것처럼 저 법을 들어서 못 준다면 정혁진 변호사님이 그 안에 뭐가 담겼길래 못 주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좀 피해 수도 조에 가깝고 또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은 좀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예. 의지천명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사실은 청와대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 주기 시작하면 정말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느낄 때는 물론 사실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말하자면 여권 주변에 있는 브로커들이 이렇게 여권의 이름을 팔고 일부는 로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권력이 개입돼 있는 것처럼 가지고 말하자면 사기를 쳤거나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것이라면 청와대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데이터를 검찰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빨리 협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빨리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면 정말 총리나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도 전격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들도 권력권 범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면 아닌 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의 공감대에서 좀 그러니까 청와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수사까지도 안 하려고 피해가려고 하는 인상을 굳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강기정 수석도 1원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사람은 누구나 민원인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청탁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아는 것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부에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청와대가 왜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물음과 앞서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계속 가져가면서 강기정 전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작년 7월 28일 날 28일 만나셨죠.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청와대 직원, 하다못해 수석들도요.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장소 실장에게 면전에서 예. 화내듯이 전화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에 엑스레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 영풍문으로 조를 출입을 하는데 영풍문에 보면 검색대도 있고 공항에서 검색대 지나가듯이 있고 엑스레이, 그러니까 짐도 다 검사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외부인사 만날 때는 영풍문이라고 하는데 영풍문의 위층에 2층에 보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기서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굳이 집무실까지 외부인을 데려가서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글쎄요, 청와대 경험에 있는 많은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 또 특히나 만난 시점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아까 봤지만 지난해 7월 달에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직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라임 측에서는 그냥 다급하게 강기정 전 수석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겠죠. 그런 점에서 전 청와대가 물론 이제 국가 최고 기밀 시설 중에 하나고 그런 점에서 역대 청와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사실 이미 제출을 했지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히 보안을 위해서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제출 다 해왔던 거죠. 필요한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검찰 쪽에 제출해왔던 건데 제공을 해왔던 건데 사실 이 강기정 전 수석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죠. 다른 것보다 만약 CCTV에서 출입 기록이야 이미 본인이 인정한 거니까 7월 28일 만났다고 CCTV를 통해서 뭔가 이전 대표가 뭔가 가방을 들고 갔다 빈손으로 나왔다 그러면 분명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인 오히려 강 전 수석이 청와대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연 청와대가 뭐런 CCTV라든지 출입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 사태의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태 자체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개인 일탈인 건지 아니면 이게 금감원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던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CCTV
소위 오픈하면 이거 명쾌해진다. 기든 아니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방을 들고 갔든지 종이봉투를 들고 갔는지 그런 거 CCTV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5천만 원 현금이라면 옷에 넣었을 때는 금방 표시가 날 테니까 7월 달에 여름이라 뭐 외투를 입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저거를 공개를 못 하느냐.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면 일부러라도 더 공개해서 할 텐데.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여권,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대응 태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얼마 전 대변인 그 성명에서 나왔죠.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검사 보강해서 철저히 수사라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수사하는 것만큼 당신 장모나 무슨 처도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반박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무언가 언론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이거 혹시 검찰이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도저히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봤을 때 상상이 안 되는 저런 금융권의 이 관행과 벗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금감원 금융위에서 벌어졌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권력 입장에서는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지만 이 수만 명의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억울함은 풀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해명하는 걸 넘어서서 아마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부진했으니까 만약에 국회가 원한다면 국회와 상의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나서야 할 때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